운동으로 탄탄한 몸매는 만들 수 있지만 탄탄한 얼굴은 만들 수 없다는 편견을 뒤집다. 스킨 피트니스. 스킨 피트니스 하면 탄탄한 얼굴도 만들 수 있다. 얼굴도 근육이니까. 스킨 피트니스 1. 앞볼의 건강한 볼륨 리프팅. 얼굴 코어 근육 강화. 스킨 피트니스 2. 날렵하고 매끈하게 V 실루엣 살리기. 스킨 피트니스 3. 얼굴을 위한 근육 운동 후엔 스킨 뉴트리션으로 영양 충전. 당신의 탄탄한 얼굴을 위해 스킨 피트니스. 리더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SLN 사회를 맡은 다이아몬드 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열정이 너무나도 이렇게 제 가슴속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기대하셨죠? 코로나가 끝난 거 맞죠? 이제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몇 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창원 AP에서 강의가 열렸습니다. 아마 강의 중에 스포츠님께서 리더님들에게 이제 질문도 하고 때로는 호응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많은 뜨거운 반응을 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저도 너무나 기대되는 강의입니다. 이제 이분을 강의를 위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책을 읽으셨겠지만 포사이트와 큐브이스의 저자이시면서 한국 아메이의 최고의 핀이시죠. FCA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오늘의 강의를 너무나 멋지게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FCA 김창흠 리더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창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공식 SLM이기 때문에 언어를 극도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반갑고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축복 같아요. 요즘 저도 걸려가지고 격리도 당해보고 하니까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좀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이제 많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 일단 오늘 한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미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스타트를 또 제가 끄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제가 자진해서 창원에 왔는데 하여튼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준비한 게 이제 1시간 분량입니다. 그래서 오버되면 바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렇게 줌 미팅을 해보니까 40분 넘으니까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 모든 강의는 어쨌든 온라인에는 40분, 오프라인은 1시간 이렇게 제 마음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아메이 사업의 어떤 보너스 플랜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정말 아메이 사업이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또 최근에 굉장히 필립 버틀러 교수 그분이 이제 초청돼가지고 한 이야기 마켓 5.0이라는 게 아메이 사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저도 이제 이 사업을 27년째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저희들도 30대 중반에 또는 김민희든 30대 초반에 시작했지만 벌써 6학년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쩌면은 거의 반평생이잖아요. 이 아메이 사업을 지금 오랜 시간 했다는 어떤 그 부분도 의미가 있고 또 결과도 만들어냈지만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맞이할 세계 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지금의 느낌으로는 한 3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연 내가 이 아메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는가? 저도 또 여러분도 수많은 책을 읽었겠지만 그런 확신과 또 하나가 저는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사업은 그냥 제품 전달해서 소비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명확한 가치와 비전이 있지 않다면 어느 순간에 거기서 머물 거란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든 간에 남보다 탁월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내가 아직까지 건너뛰지 못했고 또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내가 들어갈 때 가능하다 생각이 되고 또 그런 탁월함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뭐라 하죠? 리더라고 하죠. 리더.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이 리더를 키우는 육성하는 일이지 제품 몇 개 써서 푼돈이 아니죠. 어떤 보너스 얼마 받는 그런 차원의 일이었다면 저는 안 했어요. 사실. 예, 저는 이 마케팅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정말 이 아메이 사업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어쩌면 유일한 기회가 아니었는가. 그 믿음 때문에 저는 사업을 시작했고 쭉 하다 보니까 그런 믿음과 리더의 그런 원칙과 철학은 결국은 인문학적인 성찰에서 온다는 사실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준비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메이 믿음 그 위대한 힘, 우리 리치 창업자님의 책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여러분 아메이를 믿습니까? 네, 이 목소리는 믿을까 말까 고민한다는 목소리예요. 필리 커트를 교수도 하겠지만 어떤 분야에 특히나 휴머니티 이 마켓 5.0에 성공하려면 나중에 그게 나와요. 정말 제가 그분의 그 마지막 강의 내용을 보면서 내가 이런 자세로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그 위대한 힘이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아메이 사업 제가 쭉 몇 개 타이틀을 정해봤어요. 위기는 정말 기회인가? 기회라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런데 기회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럼 기회란 단체 도대체 어떤 부분인가? 또 하나는 필리 코틀러 교수가 한국 ABO 스프링 컨벤션에 오셨지만은 정말 한국 ABO 분들을 위한 메시지를 30-40분 유튜브로 강의한 내용이 있죠. 혹시 그걸 캡처를 해서 자세히 들으신 분 계세요? 혹시 캡처해서 자세히 들으신 분? 네, 웃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 리더분들하고 꼭 공유해야 되겠다 해서 정말 그 모든 슬라이드를 전부 다 제가 캡처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각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쩌면 또 우리 아메이 사업의 비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탁월해야 됩니다. 탁월함의 결과를 내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는 인문학적인 성찰. 요즘 꼰대 저희 큰애도 그러더라고. 아빠 책 아직 읽지를 못했대요. 너무 어렵대 초기가. 그래서 내가 좀 인쇄는 좀 기대했었는데 인쇄는 고사하고 출판비도 못 건졌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책을 쓰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책을 읽었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우리 리더로서 꼭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조앤 롤링이라는 해리포터를 쓴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또 어떤 미팅에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토록 몸을 사리고 조심하면 실패를 면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삶이 아닙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것 없어도 삶 자체가 실패입니다. 제가 6학년을 넘어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가.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 여러분도 아직 우리 몇 분은 제가 눈에 이제 보이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노후의 경제적 준비가 안 된 만큼 비참한 어렵다고 해요. 여러분도 분명히 죽지 않으면 노후가 옵니다. 60이 와요. 그러면은 내 젊은 날에 뭔가 좀 내가 원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뭔가 하나를 이루어놔야 되는데 왜 그런 부분이 내가 하지 못했는가? 그 자체가 어쩌면은 실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버드 졸업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젊은 순간에 옛날에 어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젊을 때는 고생을 사서 되라. 그게 어떤 의미인지 수없이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거기서 실패도 해보고 거기서 삶의 지혜를 깨닫는다는 거죠. 우리 남편이 또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순탄한 길을 가져가주는 절대로 그분의 인생은 풍요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돈 있고 경제적 여유 있다 해서 풍요로운 삶이 아니거든요. 우리 삶 자체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쌓일 때 그게 풍요로운 삶이 되지. 경제적 좀 여유 있는데 생각이 엉뚱하다면 그건 저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 행복은 어떤 충격도 견디지 못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예. 저도 어쩌면 많은 상처를 여러분 나름대로 상처가 있을 거예요. 가슴속에 저도 있었고. 근데 돌이켜보면 어쩌면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만 그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불행의 끝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행을 자꾸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행복이 오는 거지. 나 행복해. 네, 행복하다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그게 이제 인문학적인 성찰에서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원하는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리고 그 행복이 어쩌면은 불행으로 또는 깨졌을 때 그 의미, 그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생에서 되돌릴 수 없는 네 가지에서 네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한 번 해버린 말. 한 번 시위를 떠난 화살은 돌이켜줬다는 거예요. 네. 좀 우리가 말을 극도로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는 분노 때문에 또는 화가 나면은 막 쏴버리잖아요. 죽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사단이 일어나는 것을 저도 경험적으로 깨달았고,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있었으면 분노는 도이다 이야기를 했겠어요. 예, 저는 제 분노 때문에 많은 돈을 잃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해버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놓쳐버린 기회. 예, 그런 얘기가 젊은 날에 내가 그걸 했어야 돼. 제 친구도 그러거든요. 20년 전에 자네가 나를 두드러 패스라도 하미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웃기고 있네. 너 그때 못 하겠노? 뭐 마누라 다단계 빠졌다, 피라미드 빠졌다. 좋은 직장 다니니까 야 그걸 왜 하니? 근데 벌써 20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다 은퇴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대는 게 뭐예요? 이제 연금. 네, 연금 200~300만 원 나오면 그것 가지고 두 부부가 안 먹고 안 입고 싸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 되지. 세상에 싸고 맛있는 건 없습니다. 네, 라면보다는 여러분이 정말 럭셔리한 식당에서 1인당 10만 원짜리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저는 집에 이제 굉장히 럭셔리한 차도 있고 또 일반 차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럭셔리한 차를 타는 순간에 여러분 자신이 럭셔리함을 느껴요. 그래서 부담이 안 되시면 벤츠 S를 한번 타보세요. 여러분이 벤츠 S 클래스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저는. 예. 자꾸 티코 타면은요, 내가 티코로 변해버려요. 예. 그래서, 이런, 어쩌면은 이 삶의 어떤 내 분위기가 나를 어쩌면 결정하지 않는가. 그래서 놓쳐버리기에 절대 오지 않죠. 예. 저는, 어떻든 때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지나가버린 시간. 예.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예. 저는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살았다고 저도 자부해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후회한 사람이 뭐예요? 내가 젊은 날에 그걸 했어야 되는데, 좀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이 후회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저희 아파트 문에 있습니다. 후회하는 삶을 자꾸 밀어두면은 발전이 없대요, 발전.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잃어버린 신뢰. 예. 이 잃어버린 깨진 신뢰는 회복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가장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 누구죠? 어쩌면 옆에 있는 사람이죠. 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신뢰를 회복한다는 게 참으로 힘들더라고요. 예, 제 자신을 이야기할 것 같네요. 예. 어쨌든 이 인생의 네 가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이런 부분을 만약에 해서 우리가 위기는 뭐예요? 이원 플러스 기회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이원 플러스 기회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운명처럼 어쩌면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지만 거기서 기회를 잡는 것은
단순히 그 일을 선택했다고 해서 길을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저도 IMF 때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저도 외국계 다우케미칼은 그 굉장히 좋은 회사였어요. 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은 IMF 전에 국내 회사가 지분 철수하면서 저희 회사가 공중분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직장을 계속 할 건가? 아니면 여기서 뭔가를 새로운 일을 할 건가? 더 이상 내 인생을 남의 꿈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직장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저 날아가는 비행기 보면서 저거 우리 거야. 우리 회사 거야. 예. 예. 우리 회사 거, 우리 거 맞지만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파이어되면은.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회사에 그렇게 충성했지만 회사의 오너의 결정에 의해서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걸 느꼈을 때 분노를 느꼈어요. 분노를. 그러면서 저는 아메이 사업을 제가 김메리의 권유를 통해서 알아봤고 그때 했어요. 했는데 그게 아메이 사업의 기회였나? 천만에 만만에 콩 떨렸어요. 예.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걸 왜 해야 되지? 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모욕적인 거절, 치욕스러운 거절. 예.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네 부인 다단계 빠져가지고 너까지 하면 안 된다. 예. 과연 그게 기회일까? 그렇지만 또 이런 미팅을 통해서 기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수없는 고뇌와 의심과 그렇지만 또 여기에서 어떤 그런 믿음 이 과정을 통해서 기회라는 걸 느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엄청난 위기거든요. 기회고. 예. 과연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3년이째 가지만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죽은 사람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18,000명이 죽었어요. 네. 엄청나게 죽은 거 아니에요? 자, 전 세계적으로 몇 명 정도 죽었을 것 같아요? 창원 인구가 얼마죠? 한 60만 되나요? 예. 610만 명이 죽었어요. 610만. 어쩌면 창원 인구가 60만이라면 창원 인구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위기 아니에요, 위기? 예.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이라든가 엄청난 위기를 맞았거든요. 예. 누구나 알아요. 이런 위기는 우리가 살면서 온다는 사실을. 그렇지만 이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것은 사실 잘 모릅니다. 권유를 통해서 어쩌면 저는 그래요. 이 기회라고 내가 판단한 것은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이 순간에는 이게 기회인지 아니면 정말 리스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도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IMF를 통해서 선택을 했고 어떻든 운명적 선택이었다.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안 했다면 어떠했을까? 또 하나는 아메이 사업은 우리에게 행운이었다. 이 IMF가 I am fine, mother fine, father fine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좋고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그런데 그때 또 하나 유행어가 있었어요. I am fail, mother fail, father fail. 나도 망했고 엄마도 망했고 아빠도 망했다. 그 IMF 때 그 망해가지고 평생을 직장을 잡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쩌면은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IMF가 기회였고 또 아메이 사업이 행운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결과를 못 냈다면은 절대로 아메이 사업이 기회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없을 거라 봐요. 또 하나는 이 결과를 만들어낸 데는 정말 인내가 필요했거든요. 예.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를 주위에서 많이 들을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단계, 피라미드 왜 그 일을 하느냐 그 일을. 특히나 부모님이 고상한 직업일수록 아메이는 더 터부시 할 거예요. 이 고상한 집안에 왜 다단계를 가져오니.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걸 견뎌냈을 때 그게 행운이었고 기회였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내 어떤 자존감 이 부분하고 싸울 수 있던 거죠. 싸울 수 있던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치욕스러운 거절을 받았지만 옛날에 자네 아메이하다 그만뒀지. 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어떻든 아메이 사업이 된다는 거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오기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든 부분이 다 인정이 되는 그런 분이 아닐까. 그래서 자 우리에게 아메이는 기회였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은 아메이를 하다 그만뒀다면 아메이가 기회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래 내가 전년달에 아메이하다 내 인생 망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했다면 그게 기회였구나 하는 것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 가능하다는 거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죠? 예, 어쩌면 운명적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행운. 분명히 아메의 삽은 행운이라고. 아마 우리 뒤에 앉아있는 다른 리더님은 아메의 삽이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견뎌내야 돼. 누가 뭘 하든. 이게 과연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다 회복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총균세. 이분의 책을 쭉 읽었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책이죠. 서울대 책들이 가장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를 하는데, 저도 쉽지 않게 읽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또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충격적인 이야기는 문화적 차이는 환경적 차이에서 발생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신흥 강국으로 이 슬라이스가 여기하고 좀 틀리니까 헷갈리네요.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는 나라들도 따지고 보면 이미 수천 년 전에 문화 중심지이거나 중심지에서 편입된 지역, 예를 들면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유럽 또는 그 같은 중심지에서 이주한 사람들, 미국, 브라질, 호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흥 강국. 그것은 그 국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문명의 혜택 등을 경험했고 갖추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이게 나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 호주 원주민, 아메리카 원주민 등이 세계를 지배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희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개인한테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부유한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쩌면 그런 DNA가 내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대로 부유했거나, 이분들은 부유함이 어떤 건지를 DNA를 알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죠. 과거에 부유했던 후손. 우리 할아버지 땅을 밟지 않으면 이 동네를 지나가지 못했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주색답게 빠져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데 그 DNA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분들이 어떤 기회를 보면은 이 부유함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유한 사람들의 직간접 영향을 받았구나. 우리 외숙모, 우리 애삼촌이 너무 잘 살았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러지? 그런 직간적 영향. 문명의 혜택하고 똑같다는 거죠. 비슷한 거죠. 인접국가 하듯이. 저는 이런 DNA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기회를 잡을 때 부유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매우. 공감하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주지만 우리 대부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세요? 인생의 돈이 전부가 아니야. 그냥 남들처럼 살아 평범하게. 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송치는 설비를 먹어야 돼. 오르지 못하고 쳐다보지 마라. 도대체 왜 그럴까? 오르지 못하고 쳐다보지 아니라 나무를 베버려. 모두 독수리야.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DNA를 어떻게 심어주느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메의 삽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엄마, 아빠가 어떤 걸 해냈을 때 자녀가 엄마, 아빠 너무 공부가 힘들어. 그럼 어떤 이야기 하죠? 제가 엊그제 상담 한 번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공부 싫으니 그만두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 싫으니? 엄마, 아빠는 해냈잖아. 어떤 탁월한 인정과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범 이상의 선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 DNA를 부모님이 가진다면은 싫어, 힘들어. 그럼 그래 알아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죠.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 엄마도 아빠도 그 경계선을 뛰어넘었잖아. 그 경계선을 뛰어넘을 때 네가 원하는 진정한 어떤 의미와 인정이 주어질 거야. 엄마 아빠 해냈잖아. 너도 할 수 있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문명이라는 또는 개인의 어떤 부유함이라는 건 같은 원리란 거죠. 이런 DNA를 내가 어떻게 물려주냐가 결국은 내 미래를 좌우하지 않는가. 또 하나의 또 어려운 책이 뜨거운 책이고. 예. 자,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 민족이 치열하게 싸우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설령 다른 것은 전부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를테면 상업과 금융, 과학과 예술에서 제 아무리 뛰어난 한들 최고의 이치에 올라설 자랑스러운 권리를 잊게 될 것입니다. 개인 역시 민족과 다를 것입니다.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와 수단 앞에서 안주하고 도전하는 비겁함은 용서받을 수 없는 후회입니다. 원래 제목은 제약이라는 제약.
그래서 제가 제약은 너무 좀 두려움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래서 후회로 바꿨어요. 과연 나도 우리 삶, 내 삶, 우리 자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게으르고 나태하고 좀 도전하지 않고 좀 안주하고 그래가지고 어쩌면 우리 후손들이 그런 기회와 수단 앞에 엄마 아빠가 자녀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어쩌면 돌이킬 수 있는 후회가 아닌가. 자, 치열하게 도전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설령 다른 것은 전부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와 내 후손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다 좋은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고 되풀이될 뿐이다. 최근 저는 이라크가 아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울까? 어쩌면 후손들에게 이런 부분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마찬가지잖아요. 국가 잃어버리는, 우리 잃어봤잖아요, 국가를.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땄지만 마라톤에서 일장기를 달고 왔다는 거죠. 국가가 없으니 마찬가지죠. 개인이 내 삶의 주체가 안 되면 타인의 누군가의 굴종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자, 아메이는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예. 아메이 지금, 계속 성장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에 그런 많은 리스크, 위험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 아메이라는 사업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 느끼시겠지만, 온라인상에서 이 줌 미팅을, 특히나, 저도 이제 줌 미팅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나 우리 절대적인 아니지만 우리 50 이상 넘은 여성분이 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일반인은 잘 모릅니다. 줌이 뭐야?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런 하이테크를 접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필 거틀러 이분이 이제 마켓 5.0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 하이테크, 이 부분이 이 아메이 사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제 이걸 한국 ABO 분들을 위해서 특별 강의한 내용을 강의하네요. 이 부분을 제가 좀 감추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표현의 물결. 이 원체는 어디서 나옵니까?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에서 나옵니다. 부의 미래. 저는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를 2005년에 정말 자주 읽으면서 이런 혁명적인 부가 오구나.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제1의 물결, 2의 물결, 4의 물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필립 커틀러 교수는 아마 좀 더 이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토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국가나 개인이 부를 거머쥐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분이 부를 거머쥐었다면 제2의 물결에서는 산업화, 기업이 부를 거머쥔 거죠. 그리고 제3의 물결에서는 정보 지식화되면서 정보를 그죠? 애플이든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불을 거머쥐었는데 이제 그분이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제4의 물결은 융합의 시대. 그러니까 이런 정보, 기술, 기업, 영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과 기술이 결합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창조, 또는 플랫폼, 서울대 유기인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그러니까 70년인데 아마 그 속도는 저는 굉장히 빨라질 거라 봐요. 아마 2040년 정도 되면은 그분이 분명히 그 이야기해서 국가의 프로젝트로서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0.1%. 똑같습니다. 91년 아메리카 들었을 때 그 다단계 피라미드를 왜 해? 그냥 똑같아요. 플랫폼이 뭔지도 모르는 분도 많겠지만은 플랫폼을 무슨 플랫폼? 나도 플랫폼 많어. 용자, 숫자, 말자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이 앞으로 미래는 0.1%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 우리 손자들 그러겠죠. 엄마 아빠 왜 그때 플랫폼 비즈니스를 안 했노?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엄마 아빠 그때 서울 근처에 땅 좀 사놓지? 저기 남해 꼴짝에 그의 땅을 사놨노?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분이 계시니까 보이네요. 저도 시골의 고향이니까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15,000원. 저 땅 있어요. 15,000원짜리. 어쨌든 이런 인간과 기술이 결합되는 시대. 이게 이제 이 필립 커틀러의 마켓 5.0의 가장 핵심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마켓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면 사업으로 생각해요. 사업 1.0은 어떤 거예요? 제품 중심. 그러다 보니까
고객을 합리적으로 지적으로 관리해. 그래서 물건이 기한시되고 생산이 풍요롭지 않은 시대다 보니까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마.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기업 중심이에요, 기업 중심. 물건이 필요하면은 살 수밖에 없는 시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경쟁이 이루어진 거예요, 경쟁. 그래서 마켓 2.0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고객을 정서적으로 감동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거. 고객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고객이 싫으면 안 산다는 거예요. 너 아니면 사람 없나? 2080 치약? 그런 치약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2080 치약입니까? 주겸 치약입니까? 그러니까 2080이 싫으면 주겸 치약 쓰듯이 선택의 권리가 소비자한테 줘진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을 감동시키는. 그런데 마켓 3.0은 인간 중에 바뀐 인간. 이제는 제품을 파는 시대가 사람을 어떻게 정서적으로 관리하는, 고객을 기능적, 감성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까지 추구하는,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왜 어려워집니까? 경쟁이라는 게 도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 차별화,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마케팅으로 바뀐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암에 물건 사용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래가지고 쫄딱 망합니다. 암에서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예. 자, 4.0은, 자, 여기에 또 기술까지 또 결합이 돼요, 기술까지. 기술 출연돼가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을 통해서 개인 맞춤과 고객 중심 감성 투자가 시작된 거예요. 어렵죠?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고객의 이 감정까지 맞춰야 돼.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 했다면 같이 부부싸움 이야기 들어주고 물고 불고 같이 해주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앞으로 힘들어요. 사업이 힘든 게 아니라 고객을 관리하는 것 자체 힘들다고. 그런데 그게 내 성공하고 연결된다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의무고 스트레스라면 더 힘들겠죠. 아, 이렇게 세상이 변하구나.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인데 이분이 한 마켓 5.0은 어떠냐면 한술 더 떠요. 한술 더 떠. 인간과 기술의 융합. 예. 휴머니티. 저도 영어로는 알고 있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어요. 휴머니티는 뭐냐면은 인간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I love you. 눈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예.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말로 하는 것은 천양지차예요. 예. 그런데 이 인간의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옛날처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다는 것은 한계에 부닥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됩니까? 기술이 결합돼요. 기술이. 어떤 기술? 예.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기술이 복잡한 기술. 인공지능 다 알죠? 이미 아미는 인공지능을 도입했습니다. NLP를 아시는 분을 물어보니까 100에 100사람 모르더라고. 혹시 NLP를 아시는 분? 네, 모를 줄 알았어요. 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해가지고 챗봇이 내는 소리예요. 자연스러운 언어. 네. 그러니까 이 챗봇이라든가 아미가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싱으로 그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침에 어떤 유튜브를 보면 그러냐, 아빠의 목소리 나오죠? 너무 귀엽더라고. 그 목소리에 고객들은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블록체인, AR, VR 또는 IoT, 로봇 이런 기술이 이제 이 휴머니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부분과 결합이 되는 게 마켓 5.0입니다. 그래서 고객 요정 내내, 이 고객 요정도 굉장히 생소한 단어죠, 우리로서는. 이 고객 요정 내내 고객의 가치 창출, 전달, 제공, 강화를 위해 인간을 모방한 차세대 기술을 적용하여 인류에 확장하는 거. 여기 나오죠? 예. 그러니까 AI, NLP, 로봇, 증강현실, 가상현실, IoT, 블록체인. 아마 91년 때 아미를 하신 분은 이게 뭐야? 듣도 보지도 못한 용어예요. 그런데 이미 아미 사업은 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객 여정이란 건 어떤 거냐면, 예.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경험하는 모든 과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커스터머 저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암의 제품을 쓰게 만드는 거. 그게 고객 여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분은 얼마나 충성스러운 고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 하이테크, 이 디지털 기술이 결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앞으로 이렇게 시대가 복잡해지냐면 사상 최초로 5세대가 함께 공존한 시대예요. 저희 어머님한테 이번에 생일 때 또는 어버이날 기념해가지고 제가 그전에는 이제 아날로그 핸드폰을 사드렸거든요. 폴더폰, 알뜰폰. 근데 그걸 물에 빠뜨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90이 넘었기 때문에 6.25 세대, 일제시대의 사람이에요.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로 이렇게 아날로그 폰을 보니 목소리는 들린데 손자나 아들, 자식들이 얼굴이 보고 싶잖아요. 얼굴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폴더 스마트폰이 있더라. 스마트폰 애니콜. 폴더 스마트폰을 사드렸어요. 근데 활용할 줄을 몰라. 제가 한번 내려가야 돼요. 또. 그런데 일반 전화로는 이 페이스 통화를 하는데 이제 요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카톡으로 하면 된대요. 카톡으로. 근데 지금 카톡을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가서 카톡으로 어떻게 영상 통화를 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그죠? 세상에 자식의 얼굴을 보면서 통화한다? 일제시대 사람이? 그만큼 세상이 변화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세대가 있어요. 그런 세대. 그런 세대는 어떤 세대? 전통 세대, 생존의 시대, 생존의 시대. 일제와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이런 세대가 있죠.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 이 세대는 이제 저희들이 베이비붐 세대죠. 은퇴 세대. 그리고 결핍의 시대. 예. 60년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65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결핍의 시대예요. 보릿고개도 알죠? 그죠? 우리 리더님 도시락 하면 깡보리밥, 도시락을 안 싸운 분도 많으세요. 그런 결핍의 시대. 그렇지만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된 거죠. 그래서 X세대는 이런 부모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육 자산이 형성된 거죠. 집도 한 채 가지고 있고 또 이 산업화에 영향을 받아서 또 집값도 오르고 또 월급도 오르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이 X세대가 지금 이제 42에서 58세 가장 중추적인 세대로서 안정을 보장하는 세대죠. 그렇지만 Y세대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교육과 부모의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분들을 밀레니얼 세대 28에서 41 완전히 사고방식이 틀립니다. 저희 애들이 저희 큰애가 이제 Y세대거든요. Y세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어른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얼굴 마주보면 불손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애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아주 당당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아빠한테 왜 그러냐, 우리가. 아빠 뭐가 잘못됐어요?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하는 세대. 오, 무섭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과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교육과 부모가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떤 환경을 조성에 따라서 이 애들은 천차만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거기서 빈곤의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거죠.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교육을 잘 받은 세대는 차별화된 어떤 위치에 가 있고 그런 분이 안 되는 어떤 Y세대는 지금도 취업이 힘든 시대. 네.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세대 나왔죠. Z세대. 이분들은 풍요 세대가 풍요 세대, 센트럴 세대. 11살에서 27. 저희들은 Z세대도 있고 Y세대도 있네요. 제 자녀들은. 우리 막내는 Z세대입니다. Z세대. 가장 당황스러운 게 뭐예요? 너 사진 하나 보내봐. 없다. 하나 보내봐. 어떻게 보내는지 아세요? 손가락 이래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이 베이비붐 세대는 서운합니다. 얼굴 좀 보여주면 안 돼? 네. 극도로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풍요 세대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옛날에 어렵고 힘들고 먹을 게 없어서 라면 먹어. 이해를 못하는 세대. 이런 세대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게 얼마나 시장이 복잡합니까? 그래서 마켓 5.0에서 해야 될 주요 해결 과제는 이런 부분을 그죠? 예. 세대 차이, 부의 양극화, 디지털 격차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면서 휴머니티라는
이 가치를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요. 우리처럼 시작할 때 단순 무슨 아메이고! 예, 옛날에 지금은 플래티지만 옛날에는 디디래 디디. 다일렉트 디스트리뷰터.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 한지 아세요? 두올다이 할래 죽을래 그랬거든요. 뭐 무서웠어. 지금 그런 이야기 했다가는 예? Z세대, Y세대는 바로 떠나죠. 니나 해라. 응? 예. 자, 필립 거틀 교수의 박사의 우리한테 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기존의 유통 방식보다 직접 판매 방식을 자기는 선호한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사람이 대중의 광고를 통해서 선택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제품을 넘어서 인간, 신뢰, 정, 우리가 지구 아이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직접 판매 형식이 훨씬 시장을 좌우할 거라. 그게 어떤 이야기죠? 아메이 사업은 비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아메이 사업자분들은 제품뿐만 아니라 가치도 전달해야 합니다. 가치. 자유가족 희망 보상. 이 아메이뿐만 아니라 이 아메이 속에 들어있는 제품의 가치를 전달해야 한다는 거. 가치에 대해 소통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전문가 돼야 돼요. 성공하고 싶다면. 제품 전달의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이 사업의 가치에 대한 확신과 소통을 통해서 관계 향상의 리더십까지 필요합니다. 그냥 키를 입고 슬리퍼 신고 머리 나팔머리 하면서 아메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어요. 이제는. 내가 세련된 사업자가 돼야 됩니다. 시장이 왜 그렇게 변하니까. 5세대가 함께하는 이 시대에 이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넘어 소비자 각각의 개인 마케팅, 시대에 맞는 정보 플러스 기술 이용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문하사나 인스타 카톡을 해야 돼요. 나 인스타 기계치야, 기계치. 기계치는 어떤 이야기예요? 꼰대예요, 꼰대. 해야 됩니다. 저도 매일 인스타를 하나씩 올리거든요. 올리는 게 쉽지 않죠? 올려야 돼. 네. 이번에 아메 회사에서 그 사업 샘플 키트가 나왔는데 그거 사진 찍어서 올리니까 그렇게 조회수가 많은지 몰랐네요. 역시 아메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저는 부러워요. 막 팔로우가 막 몇천 명 돼가지고 막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셔야 돼요. 관심 있는 사람. 거기서 엄청난 용기를 갖습니다. 우리 저 뒤에 있는 하이핀 리더님은 굉장히 좋아요가 많던데 저를 이렇게 핀도 더 높은데 별로 없나? 응?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각자 소비자 개인 맞춤. 또 하이터치와 하이테크 이 부분을 적절히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SOP 프로를 만들어낸 거예요. 또 저도 우리가 매일 아침에 카톡을 보잖아요. 예. 카톡을 보면은 자동 생일 축하가 뜹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저도 아침에 카톡 보면서 저도 다이아몬드 분들이 오늘 생일이고 나면 제가 커피 쿠폰을 싸드려요. 네. 한 2년 중단했다가 다시 싸드렸는데 아직 리더님 안 받으셨나? 아직 생일 안 왔구나. 네. 그러면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성 고객에는 적어도 여러분이 그 카톡에 자동 생일 그 설정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의정부에 있는 한 리더님 그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 기계치야 기계치. 기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철저히 고객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영자씨 오늘 생일이네? 내가 아메리카 쿠폰 하나 싸놨어. 어떻겠습니까? 그게 감동이거든요. 그게 개인이 어떻게 일일이 다 생일 체크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그 생일을 챙기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 하이테크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 자, 여성의 능력을 활용해야 됩니다. 전 세계 소비자의 주체는 여성입니다. 특히나 한국 하면은 80%가 여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천연 기념물이 몇 분 계시는데, 네, 앞으로 남자는 쓸데가 없다, 쓸데가 없어. 저는 남성이 아니에요. 중성이지. 네. 자, 소비자는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점점 증대되고 가고 있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열심히 오직 월화수 뭐 금금금 월화수 뭐 금금금 그래가지고는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네, 요즘 젊은 세대는 뭡니까? 워라밸. 그래서 저도 일요일은 어떤 행사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일요일 행사에 따라 이제 가는 거구나. 이 젊은 세대들은 이 워라밸 열심히 일하고 놀 때 놀고 그런 가치를 추구하지. 우리 부모님의 결핍의 세대처럼 무조건 일. 우리 선대 아메이 ABO처럼 무조건 아메이 월화수목 금금금 월화수목 금금금 그런 스타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변한다. 예. 자, 그러면은 마켓 5.0의 목적이 뭘까? 목적이 자, 혼란의 시대에 다양한 소비층의 매력적이고 적절한 제품 전달과 소득을 창출하기에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소통해야 하며 가치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 앞에 수도에 좀 복잡한 말을 썼지만 첫 번째 고객을 만들 고객을 어쨌든 소비자 고객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고객과 소통하라는 소통. 소비자 및 파트너의 관계 유지. 그 소통이 뭐예요? 방금 그런 어떤 관계, 커피 쿠폰을 쏴드리든 그죠? 아무리 카톡으로 아무리 디지털 기술이 발달돼도 또 사람을 만나는 건 방금 적이 없잖아요. 저도 어제 이제 좀 다운되어 있는 파트를 만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번에 갑자기 이건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은 사자도 다시 일으키는 게 상담이에요. 만나야 돼. 가서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소득을 위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제품을 전달한 게 아니라 이 밸류, 가치를 전달하는 시대로 바뀐 것 같이. 도대체 내가 추구하고 있는 아메이 사업의 가치는 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들의 웰빙,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는 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고객 확보를 통해서 그죠? 윈백 어떤 거예요? 내가 성장할수록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과 다시 소통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게 helping people live their life 아니에요? 왜 필 거틀로 이분은 아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케팅이 어쩌면 프랜시스 오쿠야마라는 그분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역사의 종말. 왜 자본주의가 역사의 종말을 가져오는가? 그게 지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본주의보다 더 좋은 시스템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 모르는 게 있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자본주의의 최고의 역사의 종말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아닌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자본주의 아니에요? 네,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네. 자,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새겨둘 필요가 있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매우 똑똑한 기억이라. 우리처럼 띵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검색이 가능한 시대에 스마트폰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얻고 경쟁사의 제품과 가격, 품질 및 제조, 국가나 업체 등도 바로바로 검색할 수 있고 자기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최근에 아메이 제품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건의를 했어요. 반드시 메이드 인 차이나를 글로벌 기업 때문에 할 수는 있다. 그냥 그것을 사전에 다 공지해야 된다. 우리는 메이드 인 차이나 인식이 좋습니까? 아니,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해라. 왜 차이나를 하노? 발로 차이게. 네. 그래서 아메이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꾸자. 그렇게 저도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소비자의 상세한 정보를 숙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고객 관리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절대로 마켓 5.0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이들에게 적극적인 제품 시연을 통해 데몬 보여줘, 데몬 보여줘야 돼, 데몬. 아, 옛날에 데몬했지 지금 안 해. 웃기고 있네. 아니라는 게. 정확하게 제품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SM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의 우수한 가성비와 사용함으로써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아, 필립 코틀러 교수님이 암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네? 그리고 넷째는 현재 5세대가 공존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맞는 개인 맞춤형 정보 지식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냥 그 생존의 세대, 결핍의 세대 하듯이 그렇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까칠합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제품을 줬는데 엄마는 이제 우리와 같은 세대인데 친구니까. 그런데 딸내미가 엄마 왜 이걸 친구에 샀냐 이거야. 다니는 사람도 싸게 살 수 있다.
얼마 주고 샀느냐? 꼬치꼬치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야, 엄마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알아서 해도 나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냐고. 이만큼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소비자들은 속일 수가 없다. 그럼 다섯 세대에 대해서 주의할 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가? 자, 이 다섯 세대는 영화도 음악도 사회적 움직임이나 분위기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제 영상을 뭐 이상한 디스코 메들리로 바꿨잖아요. 그 제가 집중파를 받았어요. 아주 나이트에서 듣는 음악을 왜 넣냐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음악이 너무 좋은데, 예? 젊은 사람들은 완전히 80년대 음악인 거죠. 예? 예.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대별로 소환한 제품과 브랜드 서비스가 달라야 합니다. 예, 코로나의 징후입니다. 이 목이 자꾸 가는 게 각 세대에 맞는 제품을 선보여야 됩니다. 특히 Y세대, 우리가 이걸 이제 좀 숙지해야 돼요. Y세대와 Z세대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 우리 자녀들 받쳐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워라밸, 가족, 친구, 일의 균형을 원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월화수목 금금금 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일만 하는 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뭐 산행을 하든 뭐 게임을 하든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두 번째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환경 오염, 수질, 맑은 공기, 토양 등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둘째가 이제 Y세대잖아요. 제가 그 분리수거를 그냥 쓰레기 봉지에 한번 집어넣었거든요. 걔라 혼났어요. 왜 지구 환경을 해치는 그런 행위를 하느냐. 분리수거 아빠 확실히 해야 돼요. 확실히. 제가 그렇게 민감할 줄 몰랐어요. 그럼 굉장히 젊은 애도 민감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죠? 세 번째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 빈곤, 그래서 컴패션, 예, 미래재단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개방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의견이 묵살할 만큼 Y세대, Z세대는 불쾌한 게 없대요. 그냥 들어줘야 돼. 속이 뒤집어져도. 아, 그러시냐고. 아이, 그렇습니까? 예? 다섯째, 이들 세대의 소비자는 핸드폰을 통해 최적의 가격을 찾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서비스 경제는 서비스 경제. 아무리 제품은 동일하지만 내가 남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할 때 이 새로운 세대들은 우리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분들은 소비자의 71%는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77%는 개인 맞춤형 디지털로 구매한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구매하지 제품 가지고 방문한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특성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자, 이것은 이제 고객 여정 5단계, 이것은 뭐 간단히 끝내겠지만, 첫 번째는 파트너가 인지하게 해주고, 두 번째는 소비자가 호소하게, 이 제품을 해보니까, 나도 이거 괜찮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주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세 번째, 고객이 의문사항, 궁금한 것을 내가 바로바로 답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행동. 제품을 신뢰하며 첫 구매를 하고 만족도가 높으면 지속적인 구매를 시작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한 번 구매를 해서 이제 평생 고객 여정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엉어. 내가 아메이 제품 써보니까 너무 좋아. 이걸 자발적으로 광고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 이건 제가 붙인 이야기예요. 인류에. 네. 그분들 열심히 도와서 계속대로 관계하고 그분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거. 이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자, 우리가 진정한 자산은 뭔가? 예. 회사의 물리적 자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자산은 아메이 사업을 향한 우리의 애정. 그리고 고객 및 파트너들의 애정 또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예. 내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내 제품에 대한 애정, 사업에 대한 애정, 파트너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지적 자산 그리고 지적 자산의 질, 이건 뭐예요? 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또는 차별한 서비스 또는 디지털 기술을 알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브랜드도 결국 자산이 됩니다. 아메이 사업은 이름 자체만으로도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I love Jay Rich. I love Jay Rich. 다른 사람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제이와 리치가 뭐야? I love Jay Rich. I love 아메이 비즈니스. I love 제품, I love 파트너. 이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밖에 옷진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어렵다는 거죠. 저도 믿습니다. 저도 아침에 뉴트라이트를 먹는데 한 27알을 먹더라고.
거기에 프로틴에 뭐에, 그죠? 예. 그래서, 자, 이제, 포트를 교수의 마지막에 가네요. 그래, 앞으로 인간 대 인간의 마케팅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건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낭비적 활동입니다. 고객이나 사업과 점점 더 좋아지기보다는 나빠지는 거. 어떤 이야기예요? 관계가 나빠지는 마케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객과.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고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무의미한 활동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좀 되새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고객과 전혀 상관없는 제품으로 고객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분을 만나죠?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라면도 못 살 형편에 20원의 라이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안 맞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비윤리적인 마케팅입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앞으로의 인간 대 인간의 마케팅에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질의 마케팅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좀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말씀드리겠네요. 어쨌든 창의적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라. 그리고 고객 요정 매핑. 그러니까 한번 고객을 만들면 세밀한 고객 관리,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그분이 평생을 쓰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VR, AR을 통해서 잠재적 미래 제품이나 여행 프로모션을 통해서 고객의 반응을 살펴보고 선 경험을 통해 동기를 제공한다. 우리 창원 지원장 계시는데 나가셨네요? 아마 이 AP에서 이제 AR, VR로 다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리더십 여행을 직접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로 선 경험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리고 네 번째, 고객이 가장 흥분되는 제품의 광고나 후원을 통해 과학적으로 활용해라. 명확하게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측 분석 기술과 머신러닝을 통해서 고객 니즈를 이해하고 꾸준한 신제품이라든가 변화를 따라가야 앞으로 성공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우연히 한국 아메이 내셔널 컨벤션에 이제 초청이 왔잖아요. 이장이 필요한 이유를 제가 이 부분 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다음 달에 이 켈레그 MBA를 갑니다. 아마 필립 교수를 만날 수도 있겠죠. 같은 교양대학원이니까. 제가 그래 인스타에 필립 코트를 검색해봤어요. 있더라고 인스타. 제가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Nice to meet you. My son. 응? 올해 켈레그 MBA 간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응? 그래서 참 영광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자,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죠. 브랜드 홍보에만 그치지 않고 브랜드 자체가 삶에 녹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자고 있는 순간까지 우리는 모두 아메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야만이 앞으로 마켓 5.0에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돼야 된다. 일부가. 아메 사업이. 아메 사업 별도, 내 생활 별도. 그래서는 성공할 수 없다. 네? 24시간 내 아메의 브랜드가 됐든 제품이 됐든 이 삶의 일부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남다른 결과를 내야 하는가? 탁월함에 대해. 이제 이건 크리스 소모라는 이분이 쓴 편지 내용인데 아마 이 부분은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대부분이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타이탄의 도구들 마지막 장에 나와요. 정말 아무나 똑같아요. 어떤 분야든 탁월함을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똑같은 원리가 있다. 예. 그렇지만 그 경계선을 뛰어넘을 때 그 일에 탁월한 결과가 조진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자, 왜 우리가 인내심이 필요할까? 이제 이 편지 내용 핵심이죠. 첫 번째는 휴브리스를 예방할 수 있다. 오만함, 교만함.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분에서 어느 일정 부분의 결과가 나오면 내 마음 속에 오만함과 교만함이 살며시 나오거든요. 그게 문제죠, 그게. 예. 두 번째는 인내심은 성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니라 가장 멀리 달려온 길이라는 걸 알려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네. 세 번째는 인내심은 넘어진 나를 다시 이거 틀리니까 막 헷갈리네.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해준다. 넘어진 건 나의 잘못이 아니었으나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거짓말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일어나는 것은 내 자신이었습니다. 내 자신. 네.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정말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을 잘 견뎠을 때 여러분이 아메 사업에 엄청난 성장을 할 거라는 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때로는 견디는 게 능력이다. 견디는 것만 유일한 선택일 때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코로나 시국을 잘 견딘 여러분에 대해서 한번 박수 한번 치세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예. 저도 이제 잘 견뎌냈습니다. 잘 견뎌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내유가 나올 거예요, 많이. 예. 자, 인문학적인 성찰이 왜 필요한가? 펠로폰드 전쟁사, 이걸 기반으로 이제 제가 책을 썼잖아요. 제가 여기서 가장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 그 헥토르와 아킬레우스가 싸우면서 마지막에 죽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내 결코 싸우지도 않고 명성도 없이 죽고 싶진 않다. 후세 사람도 들어서 알게 될 큰 일을 하고 죽으리라. 이게 서양 고전의 백미입니다, 백미. 이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왔는가.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결코 네트워크도 만들지 않고 그냥 아무 이름 없이 죽지 않으리라. 반드시 우리 자손들이 알아서 혜택을 보게 될 큰 네트워크를 만들고 죽으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 두꺼운 책의 기억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죽고 싶진 않다. 또 이 페르시아 전쟁사의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왜 제국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성장할 이유예요.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두려움. 여러분 경제적, 시간적, 노후 이 두려움이 다 있을 거예요.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체면. 여러분 자존감 있죠? 비행기를 못 타본 분 계시겠지만 비행기에 퍼스트 클래스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분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뒤에 계시면 퍼스트를 탔죠. 여러분 세상에서 퍼스트만큼 내 자존감을 높게 해준 데는 없어요. 손님 뭐 드실래요? 이런 이야기 했다면 죽습니다. 김창훈 선생님. 예. 이름을 풀림을 불러줘요. 그러면 정말 기억됩니다. 제가 아랍에미레이트 타고 두바이를 가는데 제 퍼스트 의자가 고장났어. 그냥 뭐 가는 길에 거의 앉아서 갔고 그 에코노미 클래스 형태로 너무 열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청을 했어요. 그 사무장이 와가지고 보상해주겠다. 저한테 8만 마일을 줘요. 8만 마일. 아랍에미레이트 8만 마일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의자 하나 고장 나가지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네. 여러분 자신이 열심히 노력 가져가지고 그 인정만큼 내 체면을 세우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죠? 우리가 왜 열심히 하죠? 결국은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죠. 자, 또 하나는 역사. 예. 여기서 그런 얘기 하죠. 누가 죽기 전에는 그를 행복하다 부르지 마시고 운이 좋았다 하소서. 저나 무슨 일이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신께서 행복의 그림자를 언뜻 보여주시다가 파멸의 구름통에 떨어진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니까. 아침에 처음에 나왔죠. 행복하다고 함부로 하지 마라. 죽기 전에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지 행복하다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휴브리스에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인문 고조입니다. 이 두꺼운 책에 이것밖에 기회가 안 나요. 그렇죠? 이게 제 삶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그게 마지막에 나오죠. 네? 부드러운 나라에서는 부드러운 남자가 태어난 법. 어떤 거예요? 유들유들한 남자는 유들유들한 땅에 태어나는 거야. 강한 전사가 안 나타나. 그거 어떤 겁니까? 그런 결핍, 그런 부정함, 그런 갈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강인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곡식들과 풍성한 전사들, 용감한 전사들이 같은 땅에서 태어나기란 불가능합니다. 홍요 속에 빈곤이 절대 있을 수 없죠. 그죠? 예. 평야를 경작하며 남의 노예가 되느니 척박한 땅에 살며 주인 되리라. 저는 아메 사업을 선택한 것은 제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제가 사인도 많이 해준 내용이네요. 멋있잖아요? 응? 이게 뭡니까? 무슨 영화죠? 쇼생크 탈출입니까? 어떤 새는 새장 안에 갇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새를 새장 안에 갇혀 사는 것은 제약입니다. 제약. 혹시 우리 남편이 제약을 저지르고 있지 않나요? 응? 응? 이 찬란한 뒤에 단들이 좀 계시네요. 응? 아마 아멘을 못하겠으면 제약일 거예요. 저도 막 지금
제약을 밀어줬지 않았겠는가, 혹시 안 했다면. 그러기에는 너무나 그 깃털이 찬란하니까. 우리 삶을 한 번 주지도 않고 그 찬란한 깃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래서 아멘의 삶은 저는 확실합니다. 리더를 육성하는 삶이다. 불변의 원칙 신념을 가져야 되고,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책임과 약속, 또는 신뢰. 이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내가 리더가 되고 내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열심히 물려줄 수 않는가. 그래서 간절히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한다면 저는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 필립 커플 교수 어떤 그 마키 오텀 역을 말씀드렸지만은 아멘의 삶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비전 있고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한다면 정말 그 지크 또는 A70 또는 아멘의 삶에서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것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그 김창환 스폰서님의 강의 여러분들 너무나 열정 많이 받으셨죠?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그 필립 코틀러 교수님의 강의를 정말 이렇게 멋지게 또 요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깊은 또 배움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멋지게 강의해주신 김창환 리더님을 위해서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